어제, 어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와, 내일은 수영 가기 너무 싫어. 와이프는 월수금 오전에 수영 가고, 저도 월수금 저녁에 수영 가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그러는 거야. 와, 내일은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으니까 수영 가기가 진짜 싫겠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음, 그날,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수영장 가보면 누가 멘탈이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될 거라고. 이 얘기는 뭐예요? 너도 가봐라. 너도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일같이,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에 멘탈이 강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될 거라고. 오늘 이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제대로 접속하신 여러분들이 22명, 저 빼고 21명 접속해 계시는데 멘탈이 제일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원민숙, 이름, 원민숙, 이주란, 신지숙, 문하나, 이명숙, 박나원, 정선미, 서영숙, 주경환, 김범규, 최은혜, 신은자, 이찬호, 이대근, 이동수, 김웅님, 최기욱, 이지연, 김영희, 이정윤, 왕정희, 유정훈, 나영선. 이분들이 지금 멘탈이 가장 강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꼭 성공하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자, 미라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윤 강사입니다. 19주차 12월 3일 수요일 몹시 춥습니다, 여러분들. 57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젝트 2000. 다시 한번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정신으로 새벽에 일어난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감사함을 시작한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멋진 모습으로 아침 일찍 출근한다. 출근하면 가만 고객과 계약 고객 명단을 본다. 눈에 띄는 고객에게 오전에 꼭 전화한다. 환한 표정과 자신감 있는 태도로 고객을 만난다. 책임지는 자세로 보험을 권한다.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고객을 클로징한다. 12월에는 올해 최고의 실적을 달성한다. 오늘은 이제 요건데, 요게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주제, 도약, 도약. 좀 전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걸 되뇌이면은 뭔가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을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진짜 나는 지금까지, 보험회사 와서 이렇게 내가 돈을 크게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2천만 원은 그냥 1천만 원도 못 벌어봤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벌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무리 되뇌어도 2천만 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있죠. 내 어떤 목표.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어떠한 설계사를 만났습니다. 입사한 지 정확히 딱 1년 된 사람이에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강사님, 제가 월납보험료 500만 원짜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네가 500만 원짜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 하게 된다고 딱 그랬어요. 믿게 되면. 믿게 되면 하게 돼. 그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 무슨 차이가 벌어지냐면은 믿으면 행동이 일어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소망은 일어나는데 행동이 안 일어나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되게 단순한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7월 달에 수영을 등록했죠. 나는 수영을 반드시 배울 거야. 나 수영을 잘할 수 있어라고 믿으니까 등록한 거지. 말로는 수영 배우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난 수영 같은 거 할 수가 없어라고 안 믿으면은 절대 등록할 수가 없어요. 이거의 차이야. 그러니까 믿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은 이게 행동으로 일어나요. 반드시 왜? 당연히 될 거라고 믿으니까. 될 거라고 믿으니까 안 할 리가 없거든. 그렇죠? 근데 말은 떠들지만 마음속에 아예 의심과 불신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특히 위험한 행동 있죠. 위험한 거. 위험한 거. 여기서 말하는 위험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비즈니스 있죠. 우리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의 어원이 위험이라는 뜻이에요. 위험.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건 원래 위험한 거야.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뛰어드는 거죠. 투자를 일으키고 자본금을 수여해갖고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도 거의 매일매일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비즈니스이죠. 왜? 계약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 그렇죠? 미지의 세계를 항상 우리가 탐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업이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맨날 긴장도 되고 설레이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난달에 잘 됐다고 이번 달에 잘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도약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어떨 때 사람들이 큰 도약이 일어나냐, 믿음의 수준이 확 뛰어넘느냐, 결국은 뭐예요? 지금까지 안 했던 걸 할 때, 안 했던 걸 시도할 때.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여러분들 한 달 동안이나 한 달 이상을 이 뜬 눈으로 걱정이 되고 불안해갖고 어떤 눈으로 밤을 새운 적이 어느 정도 있을까? 응? 네, 어느 정도? 저는 셀 수 없이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남 보면은 한 2, 3년에 한 번씩은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항상 어, 거기 안주하지 않고 항상 저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망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저는 기존의 것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큰 도약을 위해서 도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왜냐하면 이게 망해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집어 던지고서 다시 이렇게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걱정과 팔떨림을 줬어요, 진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시리즈로 그 얘기를 해 나갈 건데,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되게 단순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아끼고 해봐야 결국 다 늙어 죽는다니까. 그러면 더 한 살이라도 나이가 먹기 전에 안 해본 걸 해봐야 돼. 결국은요. 이럴 때 무슨 도약이 일어나면서 안 썼던 내 안에 잠재력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아, 이게 가능하는구나. 아, 이런 게 가능했네. 이런 것들을 맛보는 것이죠.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내성적인 성격이고, 저는 남 앞에 나서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20대 때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남 앞에 나서는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격이 폐쇄적인 성격이냐, 왜 그러냐면은, 어릴 때 부모 없이 자라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자라가지고, 저는 사람을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대인관계 어떻게 되는지 전혀 배운 게 없어. 항상. 그리고 또 어릴 때 제가 당연히 부모 없이 자라다 보니까 얼마나 핍박받고 늘 움츠러들었겠어요. 누굴 만나도 항상 움츠러들지. 그러니까 저 진짜 이 성격이 되게 음침한 성격이었어요.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하고 책이나 읽고 혼자 영화나 보고 생각하는 거 좋아 그렇지 절대 사람 많은데 나오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사귀는 거 자체도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대학교 때 MT도 안 간 사람이에요. MT도. 왜? 사람이 많은 게 너무 싫은 거야.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성적인 성격인지 외향적인 성격인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가장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하는 행동 보면 알아.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혼자 있어요. 이거 내성적 성격이야. 외향적인 성격은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시거나 나가거나 하여튼 누굴 만나게 돼 있어. 자꾸 수다 떨라는 이거. 그러니까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 만나서 수다 떨고 그래야지 기분이 풀려. 이런 사람들은 외향적 성격이에요. 예, 나는 뚜껑 열리고 나 진짜 힘들고 그러면 혼자 있어. 그 사람은 그 내성적 성격이야.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내성적 성격인데 그러면은 지금의 이 성격 있죠?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낸 성격이야, 다. 이게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막 남 앞에 나서서 이런 거 있죠. 설치고 이런 거, 이 모든 것들은 싹 다 제가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 항상 내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인생은 진짜 이거예요. 공평해. 타고난 거 반, 얻어가는 거 반이야. 타고나는 거 반, 얻어가는 거 반. 응? 네. 다 주어지는 게 없어요. 이거 좀 우스운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들, 뭐,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보험업계에서 여러분들 보통 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업에서 외모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외모가. 사실 그래서 이 보험 영업에서 외모가 탁월하신 분들은 영업이 되게 쉬워져요. 정말이에요. 아주 뚜렷하게 미남이랄지 아니면 미녀랄지. 그러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험업계에서 되게 못생긴 사람이 남녀를 불문하고 못생긴 사람이 영업 잘할까? 아니면 외모가 훤출하고 미남. 미남 미녀가 영업 잘할까? 누가 잘할 것 같아요? 누가 잘할 것 같아? 미남 미녀. 미남 미녀가 잘할 것 같아? 못생긴 추녀 추남이 잘할 것 같아? 응? 답을 알려드리면 못생긴 사람이 훨씬 영업 잘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어떻게 알게 된 거냐?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은 진짜 야, 너는 진짜 딱 봤을 때 너는 무조건 5억, 연봉 5억, 10억 갑니다.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 가르쳐 봤거든?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인물이 좋은 사람들은요, 전투력이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 보니까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 외모가 뛰어나면은 늘 항상 어딜 가서도 혜택을 받고 살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투력이 떨어져. 그 다음에 항상 주변 사람 눈을 의식하게 돼. 왜? 자기가 인물이 좋은 걸 아니까 그 사람들이 어? 나는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외로 영업을 되게 소극적으로 해요. 오히려 못생긴 사람들이 영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더 전투적으로 해. 그럼 이 얘기를 하면은 강사님 아닌 것 같은데 회사 보면은 연도대상 받고 나서 되게 이쁘고 막 뭐지. 그 못생긴 여자들이 이쁘게 된 거예요. 그게 돈 버니까. 돈 벌고 막 돈으로 바르고 하니까 점점 이뻐진 거지. 이게 처음에 본판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라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신이 인물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전투력을 안 주셨어. 뭐 인물이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공격적인 전투력을 줬다니까 적성을 주고서. 그러니까 내가 참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저처럼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힘들게 사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생존 능력과 그러한 그 지구력이 굉장히 뛰어나. 왜? 훈련받고 살았으니까. 대신 뭐가 없느냐? 포부가 없어, 포부. 워낙 힘들게 자랐고 잘 사는 사람 못 봤으니까 좀만 이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포부가 없어, 포부. 반면 집안이 어릴 때부터 유복하고 부모고 잘 만나는 사람들은 포부는 커. 왜? 보부자란 게 있으니까. 좋은 부모 만나고 어릴 때 여행도 다니고 막 이런 게. 근데 포부는 있는데 전투력이 없어, 반면.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신기한 게 항상 신이 이건 주면 이걸 안 주고 둘 다 주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지. 하나 때문에 안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이 가서 그림자가 짙어진 거 똑같은 거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 반이라면 안 주어지는 게 절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본 모습을 찾으려면 나머지 있죠. 획득돼야 되는 것들을 살면서 얼마큼 획득하느냐에 따라 결판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잠재력이라는 것은 위험한 것들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왜, 이건 어떠한 거냐면은 기존에 안 했던 것들, 진짜 식은땀 나게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는 이런 것들을 겪지 않으면 절대 잠재력이 나타나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 지금 사진에 있는 거. 이건 정말 내가 저걸 뛸 수 있을까? 내가 저길 갈 수 있을까? 와, 이게 막 떨리는, 벌벌 떨릴 때. 이때 에라 모르겠다고 확 뛰어들 때, 즉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 뛰어들 때, 그때 비로소 잠재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 벌어집니까? 내 안에서 본 모습, 그러니까 쓰여지지 않았던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럼 무슨 일 벌어져요? 와, 내가 이걸 할 수가 있었네. 그러니까 저는 이 보호업계에서 이걸 사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저도 물론 그걸 겪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겪은 걸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이 전수해줬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 얘기해요. 너 1년 전만 해도 이거 상상을 했었느냐? 어림도 없었습니다, 강사님. 저는요, 500원커녕 300만 원도 벌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제가 올해 1년 동안 번 게 2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가 지금 2억이 넘게 벌고 있다. 입사한 지 1년 만에. 네. 2억은커녕 보험회사 가서 300만 원에도 벌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완전 지금 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 친구도 뿐만 아니라 1년 만에 뽑은 사람이 10명이, 정확히 9명입니다. 영업을 병행하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야, 네가 이런 성취는 딴 사람도 4, 5년치를 지금 해낸 거다. 앞으로 1년 동안만 방심하지 않고 미친 듯이 하면 너는 내년 이맘때 최소 50명 조직장이 돼 있을 거다.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앞으로 1년 동안 방심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너는 훨씬 또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그 보험업계의 그 전설적인 사람들 저는 그들의 과거 모습을 다 알아요. 근데 다 별 볼 일 없었어. 근데 엄청난 성장을 이룩한 건 뭐냐면 이거거든.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도전들을 계속 해왔던 거야. 그럴 때마다 자기의 감춰져 있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놀래. 야, 내가 이게 가능했구나. 근데 내가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10년을 했었고 20년을 했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맨날 그 자리에서 되돌이표처럼 반복만 하시는 분들. 예, 그거 나중에 이제 잊어버려요.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밥상인 줄 알고서 그것만 먹고 살아.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그렇게 도전하라 저질러라도 말을 안 들어. 왜? 해왔던 관성 때문에. 해왔던 관성 때문에. 훨씬 멋진 모습, 훨씬 대단한 일들, 이런 일들이 막 기다리는데 불구하고 계속 멈춰.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훨씬 멋진 세계, 신세계로 갈 수 있는 정말 일들이 기다려지는데, 그 얘기하고 부채질을 해도 잘 말을 안 들어. 그런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지. 강사님, 저는 이 정도에도 만족해요. 왜인걸? 천만의 말씀, 거짓말, 내 속으로 이렇게 거짓말 하지 마라. 네가 지금 안 해봐서 그렇지. 너 나중에 혹시 그렇게 해보면 넌 내가 와,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라는 메일을 하게 될 텐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살면서 엄청난 도전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거 얘기 다 얘기하려면 책 2권 써야 됩니다 진짜. 근데 이제 그중에서 중요한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큰 도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취업이었는데, 예,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한 게 96년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IMF 전이었었죠. 우리 IMF 98년도 전에. 그때는 웬만한 대학생들은 다 취업이 다 됐어요. 근데 저도 역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막 그랬지만 늘 적적이었고 또 교수님들 눈에 잘 띄었어. 그래서 저는 이미 그 96년도 그때 그러니까 이미 두 군데 대학 저기 막 기업에 합격이 돼 있었어요. 제가 아주대학교 나왔죠. 그 대우그룹의 계열사 한 군데 거기도 입사가 돼 있었고 또 한 군데는 섬유회사 제가 이미 채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가면 되는 거였어. 근데 뜬금없이 저보다 1년 먼저 대학 졸업한 그 고등학교 동창이자 대학교 동기가 전화한 거야. 야, 정상현, 너 게임 좋아하지 않아? 나 게임에 미쳐있지. 야, 너 게임 회사 혹시 너 지원할 생각 없냐고. 어? 그래? 나도 게임 회사 갈 수 있는 거야? 야, 너랑 되게 괴짜 같은 이상한 사장이 있는데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면접 봐봐. 참고로 그 친구는 지금도 굉장한 대기업이죠. 세계적인 대기업. 소프트뱅크 코리아에 입사한 친구였어요. 나보다 1년 먼저. 그 친구가 게임 소프트웨어 유통을 하는데 그쪽 부서에서 이제 게임 회사, 완전 그러니까 스타트업이자 옛날 벤처기업. 직원 겨우 딱 4명 있는 벤처기업. 사장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 두근대는 마음으로 지금도 그 첫 면접할 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서울에 이제 선릉역에 있는 그 회사, 조건 오피스텔이에요. 직원 딱 겨우 4명 있는 면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양반하고 30분 면접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내가 이공계 출신도 아니거든. 프로그래밍을 공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게임만 좋아했던 사람이야. 인문계에 나와서 정치계학 나왔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프로그래밍 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뜸 질문이 저 유닉스 다룰 줄 아니? 네? 유닉스요? 그러니까 리눅스는 할 줄 아니? 리눅스 서버 어쩌고저쩌고 뭐 했는데 하나도 안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너 TCP/IP 세팅할 줄 아냐? 라우터 세팅할 줄 아냐? 무슨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진짜 하나도 알아둘 수 없는 거였어. 난 속으로 생각했지. 아, 떨어졌고. 여지없이. 정상희 씨는 우리 회사와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랬어요. 나는 이미 이 회사에, 그때 마음속으로 나는 게임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상태였거든. 그래서 그 사장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6개월 뒤에 다시 면접 볼 테니까 저를 그냥 채용하십시오. 차비만 주고 날 채용하라고. 차비만 주고. 여러분도 취업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냥 적게 받고 일하겠다면 거절할 사람이 없어. 많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차비만 받고 일해주겠다는데. 그쵸? 사장님 차비만 받고 일해주겠습니다. 네?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웃어. 막 시시시 웃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거 왜 또라이지?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쵸? 어. 그래서 나보고 얼마 월급 주면 되니? 사장이 물어보길래. 한 달에 20만 원만 달라. 한 달에 20만 원. 응? 참고로 그 당시 20만 원이 어떤 금액이냐면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해도 한 달에 40만 원을 받았고 내가 이미 두 군데 됐었다 그랬죠. 그 회사들의 초봉이 약 140에서 150 정도. 그때 웬만한 그래도 그 괜찮은 기업들 대졸 초임이 150, 60만 원 정도 할 때였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고 허시절절 포기. 이미 두 군데에서 취업됐다 그랬죠. 20만 원 달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사장이 가만히 있더니 30만 원 주겠대. 아, 왜 10만 원 더 주냐고 물어봤더니 책은 사서 읽어야 되지 않겠냐고. 제 월급이 30만 원이었어. 내 인생 첫 월급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얼마나 떨리는 결정이겠어. 그렇죠? 그게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그 첫 달이 있죠. 첫 달. 집에 2번 갔어. 2번. 왜? 일을 배워야 되니까. 어? 140, 150이라는 데는 급여를 집어던지고서 20만 원 월급 받고 그러니까 30만 원 월급 받고 일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생생히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다음날 첫 출근했죠. 독수리 타법이었거든. 독수리 타법. 왜 게임 하냐니까 맨날 마우스만 하지 이렇게 키보드 안 쓰니까 독수리 타법이었거든. 정확히 일주일 지났을 때 이게 기관총으로 바뀐 거야. 사장이 내 걸 딱 보더니 너 원래 이렇게 키보드 잘 쳤냐? 아니라고. 저 일주일 전만 해도 독수리였다고. 너 이렇게 빨리 쳤냐? 한 달 했으니까. 그 첫 달에 집에 정확히 2번 갔는가 그랬을 거예요. 맨날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닥치는 대로 해온 거야. 닥치는 대로. 그래서 2달째인가 제가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그 사장이 놀래더라고. 왜? 딴 사람들은 왜 아까 한 6개월에서 1년을 배워야 할 거를 어떻게 한 달 만에 해치우냐고. 그럴 수밖에 없었지. 너무 마음이 절박하니까. 그러니까 일을 배워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일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잘릴지 알 수가 없잖아. 이게 무슨 방식입니까? 한 달 내내 진짜 죽도록 일만 했어요. 죽도록 일만 했어. 그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3개월 만에 정식 직원 되고 6개월 만에 부사장 됐지. 왜? 왜 3개월 만에 정식 직원 됐느냐?
사장이 불가능하고 생각하는 걸 터트려냈거든. 사장이 절대 이걸 불가능한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맡아가지고 프로젝트를 내가 해냈거든요. 예, 그 얘기 잠깐 해드리면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무슨 그 내 친구 하이텔이야. 그때는 대한민국의 이 게임 업계나 이쪽에서 갑 중에 갑이 KT 산하에 있는 하이텔이었어요. 하이텔. 여러분 옛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트 이 시절에 하이텔이 갑 중에 갑이었거든요. 왜? 한국 전기통신공사 산하니까 KT. 근데 거기에서 하는 어떠한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광고 올리는 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게임 회사는 그 잡지에 광고 한번 올리기를 소망하는데 그 잡지가 정확히 광고면이 사면밖에 없어, 사면. 그게 그냥 무가지인데 전국에 있는 전화 가입자들한테 10만 부 이상이 나가는 그러니까 거기에 광고가 실리기만 하면 난리가 나는. 근데 광고면이 사면이야. 문제는 뭐냐면 이 잡지가 무가지인데다가 한국통신문화재단이라는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나한테 그러더라고. 정상윤 씨 여기 광고 올릴 수 있으면 대박이라고 한번 도전해보라고 웃으면서 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알아보니까 담당자를 만나니까 너 지금 신청하면 2년 뒤에 올라온다. 지금 신청하면 2년 동안이 밀려있다는 거야. 광고 내려고 해가. 근데 하여튼 별짓을 다 하고 결국은 광고 올리는데 한 달 만에 결국은 거기에 광고 올리는데 성공해서 그 사장이 놀래더라고. 기절초풍하더라고. 아니 그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걸 해냈죠. 너무 절박하니까. 네, 너무 절박하니까. 그래서 그 사실 3개월 만에 정식 직원 되고 6개월 만에 왜 부사장 되냐. 미친 듯이 내가 살았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입사할 때 4명 있다고 그랬죠. 내가 5번째 사원하냐. 1년 뒤에 회사 인원이 직원 수가 30명이 불어났는데 내가 뽑은 사람이 23명이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부사장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미친 듯이 커졌으니까. 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매일 밤 그때 진짜 그 학교, 집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워갖고 그때 당시에 회사 바닥에 카페트 깔려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냥 돗자리 하나 깔고서 그냥 거기 잤어, 진짜 맨날. 예, 거기서 그 생각이 기억나. 그때. 그때 진짜 오로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서 죽기 살기로 매달렸으니까 진짜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결국은 몇 달 만에 그런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고 그 당시에 이제 게임 업계에 굉장히 센세이션이 일으켰고 전설적인 사람이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니지. 리니지도 알파 테스트 제가 저희 팀이었어요. 저희 팀이. 그리고 정말 진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팀이었는데 IMF가 터져고 회사가 풍비박산 났지. 때마침에 또 아버지 돌아가셔서 일본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그 첫 번째 도전이었죠. 응? 그러다가 PC방 관련된 비즈니스 좀 해주다가 결국은 또 렌트카 회사 입사해갖고 그리고 또 멀쩡히 직장 잘 다니다가 두 번째 가장 또 살 떨리는 도전이 언제였느냐? 바로 이제 2001년이었죠. 바로 고깃집 할 때. 멀쩡히 다니는 직장 집어 던지고서 2달을 고민했지, 그때. 야, 무슨 사업을 해야지 나 돈을 벌 수 있을까? 왜?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 우리 독서 토론하죠?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나폴레온 힐. 내가 그때 로버트 키오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 책을 읽고 사표를 내던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되겠구나. 그걸 막, 그 책을 내가 그때 3번인가를 계속 통독했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어디 의지가 될 만한 게 없을까? 나폴레옹의 그때 생각하라 부자가 되리라 그거를 2번인가 3번인가를 계속 읽었어. 바꾸하게 처박혀갖고 어떻게 해야 내 미래가 펼쳐질까. 그런 다음에 그때 이제 음식점을 창업하기로. 와, 지금도 여러분들 기억나는데 지금까지 했던 그 여러 가지 정말 살 떨린 노래였는데 그때 제가 거의 2달인가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너무 떨리는 거야. 겁이 나갖고.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얼굴이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그냥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이었다니까. 저는 여러분들 적극적 성격이 하다 보면서 바뀌거나 한 것이지 다 획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2달 동안은 정말 거의 잠을 못 잤다고 보면 돼요. 입안이 다 헐어서 하도 걱정해가지고 망할까 봐. 근데 항상 그때마다 내 마음에 지탱이 되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어떤 생각이냐 이거였어요. 어차피 뭐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개털로 태어나갖고 어차피 망해봐야 본전이다. 난 항상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망해봐야 본전이다. 왜? 그냥 빈털터리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으면 성공한 거 아닌가? 그쵸? 심지어 저는 지금 장가까지 가갖고 애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뒀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는 무섭게 도전할 때 어차피 망해봐야 본전이다. 잃을 것도 없다. 한번 시작해보자. 항상 이런 마음으로 예, 저질렀거든요. 그때 저는 여러분 진짜 고깃집 그거 할 때는요. 지금 생생히 기억나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기억도 안 나 진짜. 맨날 밤마다 그냥 부들부들 떨었어. 근데 결국은 그것도 멋지게 성공해냈죠. 그 스타트가 뭐였냐면 그 얘기까지만 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거는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한 세 가지 사업 아이템이었어요. 2002년 월드컵이 있으니까 홈시어터 사업이 커질 거다. 그쪽을 알아보니까 홈시어터는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야. 최소 3억이 있어요. 최소 3억. 왜? 홈시어터를 선금을 주고 사와야 되거든. 근데 너무 이거는 비즈니스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PC 하드웨어, 이 컴퓨터 조립이랄지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기술자였는데, PC 조립 사업은 이미 저가 마진 경쟁하고 있었거든. 컴퓨터 한 대 조립해봐야 100만 원짜리 조립해봐야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세진 컴퓨터는 이런 회사가 망할 때였어요. 그게 PC 조립하는 주연 컴퓨터, 세진 컴퓨터, 컴퓨터랜드 뭐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이 막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PC 100만 원짜리 조립해봐야 5만 원도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PC 조립을 해도 먹고로 살 것 같은데 큰 사업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야 한번 내가 직접 만드는 걸 갖고 한번 해보자. 남의 게 아니라. 그래 한번 음식점은 어떨까? 음식점도 제조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디 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슨 메뉴를 할까? 무슨 국밥을 할까? 뭘 할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든 게 내가 살면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무엇인가 고민해 봤어요. 봤더니 지금도 있는 공덕동, 마포 공덕동에 있는 갈매기살이었어. 그 이제 가로막살, 갈매기살. 그래서 뜬금없이 그 가게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를 가갖고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집이 지금도 장사하는 집이 있습니다. 1984년도에 창업한 장수갈매기. 주인장이 전남 장수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장수갈매기. 그걸 뜬금없이 갔죠. 지금도 기억나요. 그 첫날 갔을 때. 그 사장님 계십니까? 낮에는 이제 손님 없으니까 거기서 막 다듬고 뭐 하는데 젊은 거의 아줌마였어 아줌마. 사장님이 그러니까 아저씨는 조그만 서점 운영했고 아줌마가 거기 사장님인데 누구시오? 그러길래 저는 2차 전차에서 수원에서 제가 고깃집을 차리려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여기서 제가 이 장수갈매기에서 좀 한 수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묻더라고. 사장님, 제가 여기서 돈을 무료로 일해주겠다고. 왜? 여러분 생각해요. 레시피를 알려달라면 누가 알려줘요, 그거를. 그쵸? 누가 알려달라. 누가 알려준다, 누가 알려주겠어. 그럼 내 몸을 투자해야지. 그랬어요. 내가 오늘 또 무료로 일해주겠다고. 똑같죠? 게임에서도 나 참여만 받고 일해주겠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짜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뭘 내가 투자를 해야지만이 획득하는 거지. 그걸 맨입에 배우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항상 내가 가격 지불을 세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것일수록 지불이 세야 돼. 근데 항상 보면 날로 먹으려고 그래. 날로 먹으면 못 배워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날로 먹으면 당당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달에 회비가 5만 원 내죠. 여러분들이 지금 발전이 없는 만약에 이 미라클 웨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발전이 없을까? 그 회비가 싸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비 500만 원이면 미친 듯이 발전해. 돈 아까워서 다 암기해. 그러니까 지불 가격이 낮을수록 오히려 못 배운다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지불가 여러분들 이하고 똑같은 게 이 무슨 법칙이냐? 자, 가위바위보 쉽게 하죠. 근데 이 가위바위보 한 판에 1,000만 원 내기라면 떨려 안 떨려? 떨리겠지. 가위바위보 한 판에. 심지어는 가위바위보 한 판에 내 인생이 결정돼. 무서워서 못하죠. 내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가위바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걸렸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학습도 마찬가지인 게,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건 게 없으면 못 배운다니까, 특징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크게 걸어야 된다는 거야. 그 비즈니스는 결국 뭐냐? 모험이라니까, 모험. 내가 무엇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획득되는 게 결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배우고 훌륭한 스승을 만났다 하더라도 건 게 없으면 못 배운다니까. 이거요, 건 게 없으면 내가 투자한 게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가위바위보도 보세요. 1,000만 원 걸고 하면 가위바위보 얼마나 떨리는데. 이거 한 판 한 판이. 맞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인생을 건 모험을 저지른 거야. 그때마다 엄청난 도약이 일어났지. 그 사장한테 그냥 돈 10원 땡전 한 판 안 받고 일해주겠다 그러니까 사장이 또 막 묻더라고. 뭐지, 왜 살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쵸? 멀쩡한 젊은 애가 오더니 공짜로 일해줄 테니까 날 그냥 쓰라고 막 웃더라고, 그날도. 뭐 언제부터는 일할 수 있냐 그러길래 그냥 오늘부터 일하겠다고. 그날부터 일한 거예요. 그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때 난생 처음 겪었던 일인데 아니 돈을 땡전 한 푼 안 받고 일해주는 거는 여러분들 처음 했었던 일인데 무슨 일 벌어져? 미친 듯이 일했지. 왜? 일하다가 도망가도 부르지도 않아요. 왜? 돈을 안 받잖아, 땡전 한 푼. 늦게 가도 전화도 안 해. 왜? 돈을 안 주잖아, 나한테. 이게. 그러니까 늦게 가도 상관없고, 일찍 가도 상관없고,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상태예요, 이게. 그럼 내가 일이라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미친 듯이 일해줬죠. 어느 정도까지 일해줬냐? 난생 처음 머리를 노랗게 물들였어, 그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손님이 없는 날에는 저 공동역 지하철 가서 삐끼까지 했어요. 진짜로. 2판 4판으로 일해줬어. 사장이 뿅 갈 수 있게끔. 진짜 막, 나 난생 처음 했던 건데, 길바닥에서 박수 치면서 막 삐끼까지. 그 골목에서 진짜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딱 2달 만에. 워낙 일을 열심히 해주니까. 다른 가게 사람이 놀랬어. 그냥, 저 사람 누구냐고 도대체. 당신네 집 친척이냐고. 어떻게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고. 왜? 아니, 월급 받는 게 하나도 없으면 뭔가 열정을 보여줘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죽기 살기로 해줬다니까. 손님들이 놀랄 정도였다니까. 내가 이 집 십몇 년 단골인데 당신 누구냐?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당신네 이 집 친척이라고 맨날 물어볼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달을 일해주니까 사장이 감동하더니 모든 레시피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더니 나인티 되는 거야. 내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 넌 뭘 해도 열심히 할 거라고. 그래도 뭘 해도 너는 성공할 거라고. 그러더니 레시피를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서 수원에서 찾아서 대박이 난 거예요. 거기에 내가 또 다시 또 연말을 하고 추가해갖고 엄청난 레시피 레벨업을 시켰죠. 그걸 바탕으로 다시 또 내가 보호먹기 뛰어든 건데, 예,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요? 이게 도전해야 돼, 도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훌륭한 도전일수록 잠이 안 와요, 특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자꾸 잡념이 많고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 이게 살기가 편한 거야, 진짜. 여러분들, 진짜 그런 모든 온몸을 다한 열정을 투여한 도전하게 되면 잡념은커녕 잠을 못 자요. 걱정이 돼갖고, 겁이 나갖고, 겁이 나갖고, 야, 내가 이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저질러 나는데 나 미치겠네. 이런 생각만 드는 거지, 뭐, 잡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호목께서는 도전할 게 얼마나 많아. 왜 맨날 왜 1,000밖에 못 벌지? 한 2천 벌고 노력해보고 3천, 4천. 왜 맨날 월납 뽑으면 10만 원짜리만 팝니까? 왜 500짜리, 1,000짜리 왜 못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누가 발목 잡고 말리나? 왜 그런 도전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어? 그런 널따란 세계가 있는데 왜 허구한 날 그냥 했던 것만 반복하고 왜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불쌍한 사람들은 어떤 게 불쌍한 거냐면 제 눈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불쌍한 게 어떤 사람 있죠? 한 번만 그대로 반복하는 사람이 불쌍한 거야. 차라리 망할지라도 도전하는 사람들한테 제 눈에는 멋있게 보여. 야,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은 개고생하지만 그 이 개고생이 네 인생에 큰 자산을 만들 거라. 반드시 항상 얘기해 줍니다. 내 눈한테는 어떤 게 제일 불쌍하냐? 그냥 그냥 그거 맨날 반복만 하는 사람. 했던 것만 그대로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 얼마나 불쌍해. 왜냐하면 왜 불쌍한지 아세요? 여러분 나이 들면 결국 다 못해요. 1살이라도 젊을 때 저질러야 돼. 그냥 그 작은 틀 안에 갇혀갖고, 그냥, 여러분들, 아니, 내가 이 재테크 강의 때 하는 얘기야. 지금도 여러분들 이따 낮에 창밖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건물이 있어. 그쵸? 얼마나 많은 건물이 있냐고. 귀신 나오는 흉가가 없잖아. 아니, 귀신 나오는 흉가도 주인이잖아. 왜 여러분 건 하나도 없습니까? 왜 내 거는 하나도 없어? 저 중에 하나, 두세 채는 내게 있어야 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건물 있어야 되잖아. 왜 그런 호부가 없냐고. 왜 허구만 남이 지은 건물만 바라보면서 월세만 내고 사냐고.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지? 왜 법이 그렇게 적혀 있어? 나는 그렇게 그지처럼 살라고? 아니거든. 저 건물을 산 사람들은 다 80% 이상은 자수성 가는 사람인데 그들도 개털 빈털털이었어요. 근데 왜 맨날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누가 회방 났나? 맞죠? 그럼 왜 FC만 해? 조직장 해. 그냥 100명, 200명, 500명 조직 차려갖고 밑 3일 전에, 4일 전에 만났습니다. 나이 36살인데 500명 조직장이에요. 내가 그랬거든. 야, 너 내년에 이제 1,000명 가겠네. 내가 뭐라 그랬냐면 걔가 200명일 때 너 500명 갈 거라고 했거든. 2년 전에. 그러니 강사님 말대로 열심히 해서 500명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1,000명 길로 가야지. 그렇게 가 성장해 보는 거 아니야. 나이 36살인데 연봉이 30억이잖아요. 연봉이 30억이라고 연봉이 500명 조직장인데.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허구한 날. 그죠? 여러분들 내일 다음에도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도전해야 돼요.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런 일이 주어지지 않아. 항상 차려진 밥상만 먹고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큰코 다치는 거 오산입니다. 결국 나이 먹어봐야 다 죽는다니까.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아껴봐야 소용없어. 1살이라도 젊고 어릴 때 도전해보고 내 꿈을 펼쳐야 돼요.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맨날 건물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 왜 나는 저 건물 한 채가 없을까? 왜 나는 아파트 세대채가 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과 포부를 가지라고. 왜 맨날 그냥 국산차만 끌고 다닙니까? 1억 5천짜리, 2천, 7천짜리, 2억짜리 차도 한번 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말리냐고, 누가 회방 놓냐고. 아니잖아. 맞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험도 마찬가지야.
생분이 손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 원래 100짜리 500짜리 왜 못해? 하려고만 먹으면 길이나 열려 있는데 교차를 하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면 되는 거지. 왜 맨날 했던 것만 반복하시냐 말이죠. 이번 12월 달은 큰 포부를 갖고 뛰어드시는 뭐 하나라도 하시는 이 12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내일 새벽에는 우리 권태진 대표님과 함께 독서 스터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일하고 저 금요일하고 화법 트레이닝 오늘까지 신청자 왔습니다. 여러분들 30명, 30명까지인데 이따가 자세한 약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독서 스터디 뵙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화법 트레이닝 과정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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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